그래서 타입1 플레이스먼트 어떻게 하느냐, 네. 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기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타입 1으로 할 때는 사실은 요새 보면은 치주과 교수님들은 이제 알베올라 본이 임팩트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즉 보면은 치아 상실의 원인이 뭐냐, 캐리어스 때문에 혹은 루트 프랙처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알베올라 본이 임팩트하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자연스러운 알베올라 본이 갖고 있잖아요. 사실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 하는 거 지금 저널 제가 찾아봤잖아요. 모두 다 인디케이션을 적용할 때는 알베올라 본이 인텍트한 것만 가지고 대상을 갖고 시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치주염이 있어가지고 알베올라 본이 로스가 되어 있는 것에서는 이미디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라는 말이 꺼내지도 않아요. 지금 학자들이 보면은. 그런데 지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연대 치주과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좀 앞서가는 분들은 리제너러티브 서저리랑 임플란트 플레이스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다른 데서 공부를 하거나 아마 그 다른 데서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학자들로 인해서 정립돼가지고 정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이제 루트 프랙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라우마라든지 캐리어스 때문에 발치돼서 알베올라 본이 인텍트한 거에 대해서만 이미디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갖다가 인디케이션으로 잡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프리딕티블하게 가려고 하면은 버칼 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링괄 본하고 팔레탈 본은 별로 체인지가 안 한다고 하죠. 라비알 본이 다 얇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라비알 본이 얇은 거를 갖다가 얼마나 잘 지켜야 되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디센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성공률이 확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뭐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와가지고 본이 안 좋은 거에다가 했을 때는 더 성공률이 안 좋은데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GBR을 통해가지고 바로 임플란트 심는다? 사실은 조금 모험적이고 굉장히 너무너무 앞서가는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게 뭐 옳다, 그랬다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모든 세계적으로 리서치 하는 거 보면은 알베올라 본이 인텍트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하게 지금 교과서적으로 입증된 그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을 경우 환자들한테 알베올라 본이 인텍트한 거에만 이미디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입 1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 지금 제가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뭐 장점, 단점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케이스를 제가 찾아서 이제 하나씩 공유해드리는 건데, 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적으로 전통적으로 했던 걸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뼈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4.5mm 임플란트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더라도 드릴링을 2mm, 2.5mm, 3mm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갭을 갖다 굉장히 줄이고 또 초기 고정을 얻으려고 보는 굉장히 젠틀하게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하는데 얘네들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소켓하고 임플란트하고 즉 점핑 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버칼 본의 위드스가 얼마나 남았느냐, 점핑 갭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모든 것을 갖다가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갭을 갖다가 저절로 메워질 수 있느냐, 본 로스가 오느냐, 뭐 여기에 모든 이제 논문들이 포커스를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저 UK에서는 이제 외국인인데 미국 분인데 누가 소개를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주 보도라는 일해 가지고 저거 사실은 이제 포스트하고 엔도하고 살려서 몇 년이라도 쓸게 할 수 있다 했더니 난 그거 싫다 그냥 발치하자. 그래서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본 크래프트가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세카모피를 할 때 열어봤는데 본이 굉장히 잘 찼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때만 해도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 이거 본을 넣을까 말까. 요새는 이제 그게 정설로 돼서 본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흡수가 늦게 되는 이제 바이오스 같은 거, 우리끼리니까 바이오스라고 표현할게. 보바인 본을 넣었을 때 흡수가 늦게 되기 때문에 그 갭을 갖다가 그 보호하고 라비알 본 시크니스를 보호하니까 그걸 넣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안 넣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안 넣었어요. 갭도 굉장히 보면은 보시다시피 커요. 한 2, 3mm, 2mm 이상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정당성을 이제 이전을 받았는데, 라비알 본 두께가 충분한 경우에, 특히 속옷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비알 본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변에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속켓 형태, 그 다음에 전치냐 속옷이냐에 따라 가지고 본을 꼭 넣어야 되는 경우, 본을 안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본을 약간 컨트로버셜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은 이제 안 넣고 해서 이제 잘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승리 깊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승리 깊이에.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또 이 부분 케이스가 있으니까, 승리 깊이가 보면은 지금, 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칼본 크레스트가 기준입니다. 버칼본 크레스트가 기준이고, 거기보다 1mm 하방에다가 넣는 것이 모든 여러 리서치에 보면 대개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임플란트 심을 때, 이미디트 임플란트 프레스 할 때, 그러면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임플란트 타입에 따라 다르죠. 티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드 서피스하고 러프 서피스하고 경계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리치 크레스트, 버칼 쪽 크레스트가 기준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1mm 정도로 본 모수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한 이제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연초에 강의를 할 때 그랬잖아요. 서브 크레스탈로 한 1mm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체인지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버칼 본 크레스트가 가장 버텀 라인이면 베이스 라인이면 거기보다 1mm 밑에 넣는 게 좋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은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는 게 개념이 굉장히 조금 혼란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자연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나오는데, 자연치하고 임플란트하고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학자들도 좀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정립을 하려고 애를 쓴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왜냐면은요, 지금 버칼본 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어놓으면요, 메지아라고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깊이 심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플란트 너무 깊이 심는다. 소켓이 예를 들어서 한 4mm, 5mm 정도 된다면, 야, 너 포켓을 만들었어? 그거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전치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치부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라비알 본이 기준이 돼서 심었을 때 결국 엑셀이 본다고 하면은 인터프록시말 본에서 봤을 때는요, 한 6mm 정도까지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거는 정말 옛날에 갖고 있던 포켓 뎁스 3mm 이상이면 치주병 유발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기준은 버칼본에서 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타입 1 플레이스먼트 제가 했는 경우에는 뭐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메인티넌스 잘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나중에 힐링이 다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타입 1 리플레이스먼트가 훌륭하다는 것이고, 타입 2 플레이스먼트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 뽑아달라고 왔고 임플란트 해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되면 타입 1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도저히 타입 1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라비알 본이 얇아도 너무 얇아요. 이거 결과적으로는 본 그래프트를 라비알 쪽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지금 아마 제가 한 4년 이상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4년 이상 됐는데도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자, 연조직은 뼈를 따라가는 거예요. 뼈가 스테이블하면 그 위에 연조직은 이제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뼈를 갖다가 만들지 않고 연조직만 덮어놨을 때는 디선스가 오고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발치를 할 때부터, 이분은 라비알 본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분이 타고난 본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디트하게 하지 말자 할 수도 있겠죠. 무리가 된다면 이제. 근데 우리가 GBR을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입 2 리플레이스먼트를 선택했어요. 한 4주 최소한 4주에서 6주 지나면은 상피가 에피셀라이제이션이 왔을 때 그때 하면은 좀 편하겠다 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 2 리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사실은 늘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입 보고 왔을 때 언제 와요? 했을 때 보통 한이 듣는 말이 한 3달 있다 오세요. 타입 3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달라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제 굉장히 치도골도 안 좋았고, 루트도 난발치를 했고, 패솔로지 컨디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GBR을 다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타입 3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습니다. 이제 타입 3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우리 임상의의 의지에 따라서, 환자들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그냥 뭐 서바이벌 하는 임플란트를 만들 거냐, 본 그래프트를 해가지고 정말 아이디어난 걸 할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보온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발치하고 나서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프레스가 전치부 위주로 이제 생각했지만 이제는 구치부도 합니다. 조건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장점이 뭐냐면은 그 내추럴 본을 잘 지켜주시고 갭을 갖다가 우리가 본 갭을 갖다가 필링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보온이 더 차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보온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아키텍처에서는 이머전시 프로파일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임플란트 침입 깊이만 잘 만든다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발치할 때 이분은 알베올러 본 로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심어도 그렇게 내추럴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없겠죠. 본그래프트를 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이분은 조금 더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당장에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심는 거를 못하는 거고 기다렸다 하고 지별을 나는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별을 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네. 8년 됐는데 뭐 아주 좋죠. 그 다음에 타입 오브 리플레이스먼트는 이런 거죠. 이제 덴처를 오랫동안 하셔서 나 덴처 이제 안 할래 임플란트 해줘.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어떤가요? 나이프 엣지예요. 본이 다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생존을 위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미니멈 사이즈 임플란트를 신든다 하더라도 보온 이식을 안 해서는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입 1, 2, 3, 4에 대해서 일단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 포인트는 타입 1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타입 1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은 알베올라 본의 아나토미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알베올라 본이 그대로 남느냐 안 남느냐. 그 요새는 사실은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리치 프리저베이션 개념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게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치 프리저베이션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본 로스가 많은 경우에 나중에 그 임플란트를 심을 거를 대비를 해서 리치를 갖다가 리저너레이션 서저리를 미리 한다는 측면에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지, 리치 프리저베이션하고 임플란트 동시에 심는 거는 알베올라 본이 괜찮다고 하면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 카테고리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무튼 자, 알베올라 본이 인텍트 했을 때 이제 과거에는 의문이 있어요. 이 알베올라 본이 그대로 남아갈까 안 남아갈까. 그래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아, 임플란트를 심자. 그러면 알베올라 본을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는 거기다가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자. 그래서 지키자.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면은 알베올라 본을 지켜준다. 이건 정답이 맞아요. 그런데 소켓 프리저베이션 안 하고 아까 그랬죠. 제가 버칼본 위드스가 충분히 남아있는 소고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굉장히 전치부의 라비얼본이 굉장히 얇고 씬 바이오 타입일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게 알베올본이 지켜주길 바라는 기대는 깨졌어요. 이거는 이제 아니다. 임플란트 심어가지고 그 뼈 지켜주지도 않고 다 오히려 흡수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또 관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나열했던 팩터들이 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고려를 해서 어떤 테크닉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알베올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서바이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석세스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저 본에는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임플란트가 놓여야 되고 그게 어떻게 이제 프리디터블하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를 목표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돈 이야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ABC가 다르다고 하면은 나 C를 갈래. ABC가 똑같다고 하면 가격 제일 낮은 걸 선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ABC가 다르다. 임플란트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등급이 다르다. 최근에 뭐 어디 신문에서 이제 봤는데 임플란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 누가 서베이를 했나 보죠. 어떤 데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플란트 수명이 2배 차이 난다. 뭐 이런 저널을 갖다가 뉴스나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서바이벌 서세스 레이터도 다르고 어떻게 모양도 다르냐. 그렇다고 하면은 자, 가치에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야 될 거라고. 임플란트라고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모든 걸 통용되는 시대는 이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사례, 자동차 종류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자동차
뭐 1,000만 원도 있고 5천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물론 나이 한 70대 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뭐 아이디어하게 하자 뭐 사실은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100세 때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도 우리가 의사로서 목표는 20대를 기준으로 하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힘들지 않게 빨리 이제 틀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장단점을 다 설명드리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이 아니라 서세스를 우리가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본이 얼마만큼 잘 남아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건 두 가지예요. 스테빌리티하고 프리딕터빌리티가 스테빌리티이고 또 한 가지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이에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 본이 얼마큼 남느냐 하는 것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 남은 뼈에다가 나는 임플란트를 갖다 어떤 깊이에다 심어야 될 것이냐. 요거랑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왜 이게 필요하냐. 사실은 힐링이 다 된 위치에서는 이런 거 고민 별로 안 했어요. 그죠? 그냥 거기다가 익히 진지발로 심던가 아니면 뭐 서브 진지발로 서브 크리스탈로 심으라니까 한 1mm 정도 깊이 심을까? 이 정도 고민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이제 오클루자 클리어런스가 없어가 도철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럴 때 좀 깊이 심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리치가 너무 이제 흡수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환자가 뭐 지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성공적인 임플란트 할 때 CR 레이셔가 안 좋아도 심는데 기량이 없으면은 사실 임플란트 그냥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힐링이 다 된 위치에서는 우리 고민할 별로 필요가 없는 게 기존에 있는 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데피션스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트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심고 거기다가 그래프트를 할 것이고 그래프트를 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조금 더 깊이 심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프레시안, 익스트레시언, 소켓에는 어디다 심어야 되는지 이거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심어 나가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나중에 모습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까지 힐링이 될까? 그리고 나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임플란트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제가 했는데 앞에는 아마 15년 전에 해드린 거고 뒤에는 최근에 해드린 건데 조금은 다르잖아요. 패턴이. 앞에는 옛날에는 뭐 골드를 많이 썼기도 하지만은 뒤쪽으로 치는 게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교합 포인트를 좀 줄여가지고 심는 기능도 조금은 자연치보다 덜 하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자연치성 쉽게 해줘야 기왕이 잘 씹어 먹어야 임플란트가 하는 보람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연치처럼 해드리려고 물론 이센트릭 콘택은 피하려고 하지만은 사이드 콘택은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오클루전 테이블도 만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세가 바뀐 거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임플란트도 이제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임플란트 깊이가 무엇이 맞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옛날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만 해도 그래요. 10년 전으로 가면 임플란트 너무 깊이 심었네 저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누가 와서 임플란트 해달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 3달 있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올 정도의 임플란트 깊이를 선정하고 할 거예요. 왜? 이머전시 프로파일 생각해야 되고 기준이 인텍트한 본이 남았을 때도 버칼 쪽은 메지오 디스탈보다 본이 2mm 하방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은 엑스레이 봤을 때는 2mm 정도 서브크레스탈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버칼 본 안에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쪽에 버칼 크라운의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엑스레이로 보던 시기도 지났잖아요. 요새 선생님들 대개다 CT를 갖고 있잖아요. CT를 도입한 다음에 옛날에 플레인 엑스레이로 보던 거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심었구나 라고 반성도 하게 되겠고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보초를 하면은 이제 분명히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생 때 덴처나 이제 트라이 덴처 베이스를 만들 때 이제 사실은 조금 잘못 만들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깎아서 조정하기 쉽지만은 좀 모자라가지고 에딩을 갖다가 하는 거는 좀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좀 풍부하면 조금 리덕션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모자란 경우에는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조직이 풍부하게 있는 것만큼 분명히 모양도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조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본이 여기 맞춰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무튼 연조직은 보온을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보온을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는 분명히 주변의 뼈에서 조금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생각을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CT를 보시면은, 저 깊이가 맞겠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CT가 없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이 메지오 디스탈 관계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 깊다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초고치나 전치부에 봤을 때 파필라가 중요하니까 조금 깊이 씹는 게, 그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게 맞아. 메지오 디스탈은 조금 포켓이 있고 깊이 씹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대구치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사실은 이키 크리스탈로 하거나 이렇게 깊이 심으려고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CT를 보면서 메지오 디스탈하고 버컬링고라고 뭐가 다른데 똑같이 가야 되는 거지. 메지오 디스탈에서 조금 더 이머전 프로파일이 나오고 파필라가 사 올라오려면은 조금 픽스터 있는 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힐링 어버트먼트를 꼽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힐링 어버트먼트 꼽았을 때가 바이올로직 위드스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생겨가지고 옆으로 이행되는 기회가 있으면요, 끝에 가서는 플러스 2, 3mm가 더 깊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메지오 버컬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버컬 인괄로도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대구치 평균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되게 8, 9mm 이상은 되잖아요. 1c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픽서 쓰는 건 몇 mm예요? 굵은 거 쓴다 해도 5mm. 플랫폼 스위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버트먼트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버트먼트도 우리 그렇잖아요. 와이드 6mm, 레귤러 5mm 한다면 거기서부터 5mm가 이렇게 나팔꽃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측방으로 나간다고 반으로도 2, 3mm 정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 보온이 서포팅이 안 돼서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거기 밑에는 연조직이 따로 올리지도 않고 거기 보철로 커버한다고 하면은 모양이 나쁜 보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지오 디스탈로 우리가 옛날부터 이거는 받아들였던 것을 갖다가 버콜 인구알로도 우리가 CT를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미디트 임플란트 할 때 아까 그랬죠? 그 본이 어떻게 변화를 될 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임플란트를 어디 심어야 되느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거는 아스트라 임플란트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제가 말씀은 많이 드리지만 포인트는 몇 가지 안 돼요. 버칼본이 굉장히 얇다. 버칼본이 굉장히 먼저 흡수가 된다. 그래서 아스트라 이런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버칼본은 아예 그냥 조금 더 슬로핑 돼가지고 조금 더 본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임플란트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GBR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디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해가지고 본 아키텍처를 프리딕션을 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임플란트도 인디비주얼하게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아키텍처에 따라 가지고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쁠 건 없지만은 심는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은 깊이 심어도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옛날 생각에서 우리를 스스로 족쇄로 매는 게 있어요. 바이올로직 위드스 포켓, 여기서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거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점핑 디스턴스가 있고, 그 점핑 디스턴스에 어떻게 블러드 클롯을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 보면 힐링 어버트먼트를 써가지고 블러드 클롯을 잡고 본 파티클을 갖다가 이제 이동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쓰기도 하고, 어떤 그룹에서는 캐드킹을 많이 하니까 템포라리 어버트먼트를 갖다가 캐드로 만들든지 아니면 레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선생님들 요새 강의 가면은 그런 강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철과 선생님도 주로 하는데, 전치부에 임플란트 이미디트 하게 할 때 보철을 미리 해주면은 그게 분명히 연조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강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사실은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연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내가 해보니까 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된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거기를 다 밝혀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목소리가 안 내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는 따지고 본다고 하면요, 정답을 주는 그룹도 있고 몰라 그냥 되니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블러드 클로스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거를 갖다가 키핑하기 위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나 아니면은 이제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알베올라 본이 인텍트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요새 보면은 치조골이 상실됐고 피리오돈타이티스가 있는 분들도 연조직을 이용해가지고 본그래프트라고 임플란트 한다는 분들 보면요. 보통 그래프트 먹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져가지고 여기 상피가 차오르나온다라는 걸 다 막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조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저도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GBR 개념이나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나 그런 개념에서는 좀 쫓아가고 싶지만은 바로 임플란트까지 심으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윌락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이런 거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뭐 그걸 만들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프리딕션과 스테빌리티를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죠.